정서연은 결혼식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와 이지훈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꿈같은 결혼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의 뱃속에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특히 시어머니 박미란에게는 더 그랬다. 미란은 지훈의 어머니이자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으니 그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서연의 가장 큰 바람이었다. 하지만 박미란은 서연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차가운 표정으로 서연을 대했고 서연의 작은 실수에도 가차없이 비난을 쏟아냈다. 서연의 평범한 집안 배경은 미란의 눈에 한없이 못마땅해 보였다. 미란은 유서 깊은 집안의 며느리로서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늘 과시하며 살아왔다. 그녀에게 서연은 그저 어디서 굴러들어 온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혹시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서연은 정성껏 차린 상을 미란 앞에 놓았다. 미란은 콧방귀를 뀌며 상을 훑어보았다. 쯧쯧.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생색을 내. 서연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라림을 느꼈다. 그녀는 미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 며칠 뒤 서연은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지훈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아버지 이 회장도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박미라는 표정이 미묘했다. 아들이냐, 딸이냐, 그녀는 대뜸 물었다. 서연은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딸이래요. 어머니, 그 순간 미란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고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딸이라고 이 집안에 감히 딸을 들인단 말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머니, 아이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소중하잖아요. 서연은 당황해서 말했다. 닥쳐, 이 무능한 것, 고작 그런 천박한 집안 출신 주제에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딸이라니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작정한 것이냐.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는 서연의 가난한 배경과 그녀의 임신 상태를 엮어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혐오감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미란의 말에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미란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지훈이 소리쳤다. 너도 닥쳐. 이 애송이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것이냐.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네가 책임질 것이냐. 저런 빌어먹을 천한 피가 이 집안에 섞이는 꼴은 못 본다. 미라는 분노에 차서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뒷걸음질 쳤지만 미라는 이미 그녀의 눈앞에 와 있었다. 미란의 손이 뻗어졌다. 그리고 서연의 불룩한 배를 강하게 후려쳤다. 악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배를 꿰뚫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통증과 함께 차가운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눈앞이 흐려지고 붉은 피가 그녀의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아, 안 돼. 내 아기. 서연은 흐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미라는 서연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만족감마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흥. 주제도 모르고 감히 이 집안에 들어와 대를 끊으려 해. 그 꼴은 못 보지. 그녀는 차갑게 내뱉었다. 지우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서연에게 달려왔다. 서연아, 서연아 정신 차려. 1침프 빨리. 119 불러.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서연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미란의 차가운 눈빛과 지훈의 절규를 선명하게 기억했다. 그녀의 꿈 같았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뱃속에서 사라져가는 작은 생명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모든 희망과 사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선 하얀색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녀의 몸은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여 있었다. 병실이었다. 그녀의 배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아래에서는 여전히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서연아, 정신이 드니 다행이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던 작은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미안하다는 말. 서연은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의 미안하다는 말로는 사라진 아기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왜 내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더욱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미란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하고 냉정한 표정이었다. 정신이 들었으니 다행이구나.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호들갑은 미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별것도 아닌 일이라니요. 어머니는 제 아기를 죽였어요. 서연은 소리쳤다. 미란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죽였다니. 어이없는 소리. 네가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감히 어른에게 말대꾸를 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망신만 당하게 생겼으니 당장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 몸조리나 똑바로 해라. 그녀는 사건을 서연의 잘못으로 돌리려 했다. 서연은 미란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다. 이 여자는 악마였다. 지우는 미란의 행동에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서연이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 시끄럽다. 넌 이 어미의 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저런 천한 것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리다니. 네가 남자라면, 네가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이라면 당장 저 계집애를 버리고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와야 할 것이 아니냐. 미란은 지훈에게까지 독설을 퍼부었다. 서연은 미란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지훈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꼭두각시, 그녀의 말을 거역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지켜줄 수 없었다. 그때 병실 문틈으로 한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다. 최 간호사. 그녀는 서연을 담당하는 간호사였는데 늘 따뜻한 미소로
서연을 대해주었다. 최 간호사는 미란과 지훈의 대화를 모두 들었는지 서연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동정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 간호사는 서연의 눈을 마주치더니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서연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듯한, 혹은 서연의 편에 서겠다는 듯한 무언의 신호였다. 서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서연은 최 간호사의 눈빛에서 위안을 얻었지만 이내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텅 빈 뱃속에 허전함과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은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정서연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 시댁과의 화목한 관계, 그리고 예쁜 아기를 낳아 행복하게 사는 꿈.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 꿈을 앗아간 장본인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라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잔혹하게 짓밟았다. 지우는 매일 병실에 찾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울기만 할 뿐, 박미란에게 맞서 그녀의 죄를 밝히거나 서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나약함은 서연의 마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아니, 그녀의 편이 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연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순간적으로 화가 나셔서. 지우는 변명하듯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순간적인 화 때문에 내 아기가 죽었어. 나는 지금 산산조각이 났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나를 비난하고, 당신은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듯 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더욱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며칠 후 박미란이 다시 병실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정서연 씨, 당신이 우리 아들을 유혹해 결혼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집안에 누명을 씌우려 하는군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은 이 사건을 빌미로 우리 집안에서 거액을 뜯어내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당장 우리 집안에서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미라는 서연에게 합의서를 내밀었다. 합의서에는 서연이 사고로 유산했으며 박미란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 이혼 후 위자료 없이 떠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아기를 잃었고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미라는 비웃듯 웃었다. 어리석은 것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우리 집안의 힘을 감히 내까짓게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변호사님, 이 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강제 퇴원시키세요. 미라는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오만하고 냉정했다. 서연은 침대에 몸을 기댄 채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잃어버린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를 위해 싸워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아났다. 그때 최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미란이 놓고 간 합의서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정서연 씨, 괜찮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최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최 간호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간호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저는 제 아기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해요. 최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다. 그녀는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박미란 씨의 과거에 대해 조금 압니다. 최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미란 씨는 이지훈 씨의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집안에서 일하던 분들이 했던 말들을 들었어요. 이지훈 씨가 태어났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았다고요. 서연은 최 간호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훈이 박미란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수연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었다니. 이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실마리가 되었다.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간호사님,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요. 서연의 눈빛에는 결의가 빛났다. 최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박미란 씨는 원래 이 집안의 하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지훈 씨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나타났고 그 이후로 갑자기 이 회장님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씨의 진짜 어머니는 한은주라는 이름의 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장님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분이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서연은 초의 간호사의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다. 박미란이 하녀 출신이었다니. 그리고 지훈의 친어머니가 한은주라는 다른 여인이라니. 이 모든 것이 박미란의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었다. 한은주, 그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연은 다급하게 물었다. 초의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한은주, 그 여인이 박미란의 모든 비밀을 풀 열쇠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한은주를 찾아내야 했다. 그때 병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한 마리의 유기견이 병원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털은 엉망이었고 한쪽 귀는 찢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총명해 보였다. 그 개는 병실 창문을 올려다보더니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서연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서연은 무심코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사라진 아기를 위한 이름이었다. 별처럼 빛나는 아이. 별은 서연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정서연 씨, 조심하세요. 박미란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 간호사가 경고했다. 알아요, 간호사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아기를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박미란의 죄를 세상에 밝힐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 간호사는 서연의 결심에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울게요.
저는 박미란 씨의 만행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서연 씨가 나타났으니 저도 용기를 내어볼게요. 그녀는 서연에게 박미란의 과거와 관련된 몇 가지 서류와 사진들을 건네주었다. 오래된 병원 기록과 몇몇 신문 스크랩들이었다. 이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한은주 씨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서연은 자료들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최 간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창밖의 별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서연은 별을 자신의 수호천사로 여기기로 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존재. 병원에서 퇴원한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잃어버린 아기에 대한 슬픔과 함께 박미란에게 복수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서연은 그의 나약함에 더욱 실망했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것이었다. 퇴원 후 서연은 최 간호사가 건네준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오래된 병원 기록과 신문 스크랩 속에는 한은주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지훈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았다. 자료에는 한은주가 이 회장과 약혼했던 사이였다는 내용, 그리고 그녀가 지훈을 임신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박미란이 그 이후 이 회장과 결혼하고 지훈을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는 것도. 한은주,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서연은 한은주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여인은 청순하고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은주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은주가 살았던 과거 주소지, 그녀가 다녔던 학교, 그리고 그녀의 친척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한은주의 흔적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다. 박미라는 서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챘는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집안의 모든 하녀들은 미란의 끈아풀처럼 서연의 동태를 미란에게 보고했다. 서연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밤늦게 몰래 외출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비밀 요원처럼 움직였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한은주의 친척이 살았던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갔다. 허름한 주택가 골목 끝에 위치한 낡은 집이었다. 집은 이미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서연은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때 낡은 우편함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한은주와 함께 젊은 시절의 박미란이 다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듯 교복을 입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미란이와 은주, 졸업기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미란이 한은주와 친구였다니, 그리고 박미란이 하녀 출신이었다는 최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하녀 출신인 박미란이 어떻게 이 회장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은주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이 모든 의문들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았다. 낡은 집 뒤편에서 마라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하는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계속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서연의 수호천사처럼 그녀의 뒤를 쫓아다녔다. 말하는 꼬리를 흔들며 서연에게 다가오더니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낡은 집 뒤편으로 이끌었다. 마라. 뭘 발견한 거야? 서연은 마라를 따라갔다. 마라가 도착한 곳은 낡은 헛간이었다. 헛간 문은 녹슬어 있었고 굳게 잠겨 있었다. 마라는 헛간 문 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문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헛간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돌멩이를 찾아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헛간 문을 열었다. 헛간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한쪽 구석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한은주의 일기장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한은주의 일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회장과의 행복했던 만남, 임신 소식에 대한 기쁨, 그리고 친구 박미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지만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란이가 변했어. 그녀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아. 그녀의 눈빛이 섬뜩해. 요즘 들어 몸이 자꾸 좋지 않아. 미란이가 주는 약 때문인 걸까? 혹시 내 아이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란이는 내 친구잖아. 하지만 불안해. 자꾸만 어딘가로 끌려가는 꿈을 꿔. 어둡고 차가운 그런 곳으로. 일기장은 여기서 끝이 나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미란이 한은주를 배신하고 그녀를 해쳤던 것이 분명했다. 어둡고 차가운 곳. 그곳은 한은주가 감금된 장소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마라를 끌어안았다. 마라가 아니었다면 이 일기장을 절대 찾지 못했을 것이다. 마라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다. 다음 날, 서연은 다시 병원에 있는 최 간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일기장의 내용을 최 간호사에게 보여주었다. 최 간호사는 일기장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박미란. 그녀는 정말 악마군요. 제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한은주 씨를 납치하고 감금한 뒤 이 회장님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고 아이를 가로챈 거예요. 최 간호사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한은주 씨가 감금된 곳을 알아야 해요. 일기장에 어둡고 차가운 곳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혹시 짐작 가는 곳이 있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최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 군데 짐작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박미란 씨의 친척 중에 오래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죠. 혹시 그곳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최 간호사의 정보를 가지고 요양원을 찾아 나섰다. 요양원은 도시 외곽에 인적 없는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요양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신분을 숨기고 요양원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말하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그때 요양원 뒤편에서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다른 건물들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감옥처럼 보였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저곳이 한은주가 갇혀있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물 주변으로 다가갔다. 그때 건물 안에서 희미하게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의 비명소리였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누가 거기 있나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요양원의 경비원이었다. 경비원은 서연을 수상하게 여기는 듯 그녀를 노려보았다. 저는 길을 잃어서 잠시 구경하던 중입니다. 서연은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다. 경비원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연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경비원의 감시를 피해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은주에 대한 걱정과 함께 반드시 그녀를 구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요양원 밖으로 나와 마라를 끌어안았다. 마라는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마라, 한은주 씨가 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내가 반드시 그녀를 구해야 해. 마라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요양원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서연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서연은 다시 최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냈다. 요양원 원장은 박미란의 친척이었고 그는 박미란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한은주를 감금하고 있었다. 최 간호사는 요양원의 내부 구조와 경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서연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최 간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마라라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뱃속에서 사라져간 아기가 그녀에게 용기와 싸울 이유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최 간호사의 도움으로 요양원의 내부 구조와 경비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요양원 뒤편에 있는 낡은 건물, 즉 한은주가 감금되어 있는 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고 낮에는 경비가 삼엄하며 밤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순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잠입 계획을 세워야 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지훈을 떠올렸다. 그의 친어머니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도 마침내 어머니 박미란에게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것이라고 믿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에게 한은주의 일기장 사본과 최 간호사가 찾아낸 몇 가지 추가 증거들을 보냈다. 며칠 후 지훈은 서연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한은주라는 분을 감금했다고. 그리고 내가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야. 지훈 씨, 어머니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어. 나를 해친 것도, 우리 아기를 잃게 만든 것도 모두 어머니의 욕망 때문이야.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지만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말도 안 돼. 나는 믿을 수 없어.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지훈 씨, 더 이상 외면하지 마. 당신의 진짜 어머니가 지금 그곳에 갇혀 고통받고 있어. 당신은 그녀를 구해야 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야. 서연은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지훈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한평생 믿어왔던 어머니의 거짓말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서연은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려 주었다. 하지만 지훈은 결국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박미란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었고
미라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지훈에게 서연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미라는 지훈에게 서연과 이혼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잃도록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협박에 굴복했고 서연을 찾아와 그녀에게 조사를 중단하고 떠나달라고 애원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이 모든 일은 그냥 사고였다고. 내가 평생 책임질게. 제발 여기서 그만해. 이 이상 깊이 파고들면 너만 위험해질 거야.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울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냉기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군요. 당신의 친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당신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어 하는군요. 알겠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이 싸움은 나 혼자 할게요. 지훈은 서연의 단호한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지훈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서연은 마라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경비가 소홀해지는 밤 시간을 틈타 요양원에 잠입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요양원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낡은 건물, 철창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마라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마라의 존재는 서연에게 큰 위안이자 용기가 되었다. 건물에 도착하자 서연은 초의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건물 뒤편에 있는 환기구를 찾았다. 환기구는 낡고 부식되어 있었지만 철창으로 막혀 있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온 도구들로 철창을 부수고 환기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환기구를 기어 들어가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환기구 끝에서 그녀는 아래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는 낡은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고 계단 아래에는 어둠만이 존재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주위를 살폈다. 얼마쯤 내려갔을까?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보였다. 서연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한 여인이 쇠사슬에 묶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지만 사진 속에 한은주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말라 있었고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한은주 씨. 서연은 문을 열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한은주는 서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누구세요? 한은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저는 정서연입니다. 이지훈 씨의 아내입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서연은 한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때 방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네 배짱 하나는 인정한다. 어둠 속에서 박미란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서연은 경악했다. 네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정서연, 내까짓게 감히 내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어리석은 것 미라는 서연을 비웃었다. 그녀는 서연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서연의 주변에 심어둔 감시자들을 통해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은주 씨는 지훈 씨의 친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악마예요. 서연은 소리쳤다. 미라는 웃었다. 악마 그래. 내가 악마라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나다.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 전연을 없애고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지. 그런데 내까짓게 감히 내 계획을 망치려 해. 미라는 손짓했고 그녀의 뒤에 있던 남자들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녀는 붙잡혔고 그녀의 손발은 밧줄로 묶였다. 이제 내 차례다. 정서연, 네가 감히 내 비밀을 파헤치려 했으니 너도 인연과 함께 이 어둠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미라는 차갑게 내뱉었다. 그녀는 비웃으며 한은주에게 다가갔다. 한은주, 네가 죽는 날까지 이곳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네 아들 이지우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 존재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한은주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밖에서 격렬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크르르릉 마라였다. 마라는 묶여있는 서연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긁고 있었다. 미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저 시끄러운 개를 당장 처리해. 경비원들이 밖으로 나가 마라를 쫓아냈다. 하지만 마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요양원 주변을 맴돌며 계속 짖어댔다. 그녀의 짖는 소리는 서연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라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서연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묶인 채로 한은주를 바라보았다. 한은주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한은주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반드시 구할 거예요. 그리고 박미란의 죄를 세상에 밝힐 거예요.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한은주는 서연의 말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박미란은 서연과 한은주를 향해 비웃으며 방을 나섰다. 그녀는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갔다.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쇠사슬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울렸다. 서연은 묶인 몸으로 벽에 기댔다. 그녀는 이제 한은주와 함께 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욱 강렬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아기를 잃은 고통을 잊지 않았고 한은주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반드시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박미란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었던 박미란에게 그리고 나약했던 지훈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보여줄 것이다. 마라가 밖에서 여전히 짖고 있었다. 마라의 짖음은 그녀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방 안에서 서연은 자신과 한은주가 묶여있는 밧줄을 살폈다. 밧줄은 단단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주의 기억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받던 여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여인의 비극이 바로 지금 자신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싸울 힘을 주었다. 한은주 씨, 괜찮으세요? 제가 이 밧줄을 풀어볼게요. 서연은 한은주에게 속삭였다. 한은주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희미한 희망과 함께 여전히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소용없을 거예요. 그들은 나를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가두었어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한은주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구하러 왔고 반드시 당신을 데리고 나갈 거예요. 당신의 아들 지훈 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은 한은주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한은주의 눈동자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지훈. 그 이름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모성애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은 밧줄을 필사적으로 풀려 애썼다. 묶인 손목이 쓰라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했다. 그때 마라가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라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서연은 마라에게 신호를 보냈다. 마라, 혹시 내 가방 안에 있는 작은 칼 좀 물어다 줄 수 있겠니?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마라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요양원에 잠입하기 전에 만일을 대비해 작은 칼을 가방에 넣어두었다. 놀랍게도 마라는 서연의 말을 알아들은 듯했다. 밖에서 낑낑거리던 소리가 멎더니 잠시 후 문틈으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라가 서연의 가방을 물고 온 것이었다. 마라는 가방을 밀어 넣은 후 다시 밖에서 기다리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서연은 발로 가방을 끌어당겨 칼을 꺼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잘랐다. 밧줄이 풀리자 그녀는 재빨리 한은주의 밧줄도 풀어주었다. 한은주는 자유로워진 몸에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은주는 흐느꼈다. 이제 나갈 시간이에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서연은 한은주를 일으켜 세웠다. 한은주는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연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그들은 초회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건물 뒤편의 비상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들이 복도를 지나는 순간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정서연 이 계집애가 감히 탈출을 시도하다니 박미란의 목소리였다. 미란은 그들이 탈출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경비원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빨리 서둘러야 해요. 서연은 한은주의 손을 잡고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한은주는 몸이 불편했지만 필사적으로 서연을 따랐다. 마라는 밖에서 계속 지저대며 그들의 위치를 알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비상구 문에 도착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서연은 미리 알아둔 비상 열쇠함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신선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요양원 담장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박미라는 이미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잡아라, 저 계집애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미란이 소리쳤다. 경비원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한은주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마라는 경비원들 앞에서 지저대며 그들의 발을 묶었다. 마라는 마치 서연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 용감하게 싸웠다.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서연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저쪽으로 뛰어요. 차가 오고 있어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들은 힘을 내어 마지막으로 달렸다. 자동차는 그들 앞에 멈춰 섰고 차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아, 빨리 타. 지훈이었다. 지훈은 결국 어머니의 거짓말을 외면하지 못하고 서연을 돕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함께 후회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한은주를 부축하여 채 태웠다. 마라도 재빨리 채 뛰어들었다. 그리고 지훈은 차를 몰아 요양원을 벗어났다. 박미라는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젠장 정서연,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차 안에서 한은주는 지훈을 보자마자 흐느꼈다. 아들아, 내 아들아. 한은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모자의 상봉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지훈이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잃어버린 자신의 아기가 더욱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한은주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탓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극진한 보살핌과 서연의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그녀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은주는 회복되는 동안 박미란이 저지른 모든 죄를 지훈과 서연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박미란은 한은주를 납치한 후 그녀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빼앗았고 한은주를 죽은 사람처럼 위장하여 세상에서 지웠다. 그리고 이 회장에게 접근하여 거짓으로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 회장의 재산과 지위를 탐하여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한은주가 아이를 낳은 후 그 아이를 빼앗아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면서 한은주를 평생 감금시켜왔던 것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영원히 이곳에 가두려 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진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어요. 한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한은주 씨,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박미라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서연은 한은주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한평생 어머니라 믿었던 여인이 이런 악마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박미란에게 동조하고 그녀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나약했어. 너와 우리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훈은 서연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지훈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기를 잃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의 변화하려는 노력에 그녀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지훈 씨, 우리는 함께 박미란의 죄를 밝히고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박미란에게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다. 한은주의 증언, 서연이 찾아낸 증거들, 그리고 지훈의 결심. 이 모든 것이 모여 박미란의 완벽해 보이던 가면을 벗겨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용기가 있었다. 마라는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싸움의 종결을 예고하는 듯했다. 진실을 마주한 지훈은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박미란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에게 속아 살아온 세월에 대한 분노와 서연 그리고 친어머니 한은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미란의 죄를 세상에 밝히는 것이 자신의 속죄이자 이 모든 비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서연과 지훈은 한은주의 증언을 토대로 박미란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한은주가 감금되었던 요양원의 기록, 박미란이 한은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리했던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과거 박미란이
이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꾸몄던 거짓 임신 사실에 대한 증거까지. 그들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박미란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다. 그 과정에서 마라는 그들의 그림자처럼 동행했다. 마라는 놀라운 지능과 감각으로 그들이 놓칠 뻔한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거나 위험한 순간에 경고음을 내어 그들을 보호했다. 특히 박미란의 과거 재산관리 기록이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를 찾아낼 때 마라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마라는 서연의 지시에 따라 냄새를 맡고 숨겨진 벽을 찾아내어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곳에는 박미란이 한은주의 명의를 도용하고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라가 아니었으면 이 증거들을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은 마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라는 꼬리를 흔들며 서연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지우는 박미란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엄마는 대체 어디까지 계획했던 걸까? 나는 한평생 그녀의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어. 그는 절망의 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했으니 됐어요. 지훈 씨는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서연은 지훈을 위로했다.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자 서연과 지훈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박미란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한은주 납치 감금, 명예 도용, 사기 결혼, 그리고 서연의 유산에 대한 책임까지 모든 혐의가 상세히 기록되었다. 박미란은 고소장을 받자마자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녀는 서연과 지훈이 자신을 모함하고 이 집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며 언론에 역공을 펼쳤다. 언론은 이 사건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유서 깊은 재벌가의 안주인이 벌인 충격적인 범죄 행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밝혀낸 며느리와 아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미란은 자신의 오랜 인맥과 재력을 동원하여 언론 플레이를 펼쳤고 처음에는 여론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호소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과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은주를 대중 앞에 공개하고 그녀의 입을 통해 박미란의 만행을 직접 증언하게 했다. 한은주는 오랜 감금 생활로 인해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미란에게 납치되어 감금당했던 과거, 아이를 빼앗겼던 고통, 그리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비극적인 삶을 고백했다. 한은주의 증언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들, 그리고 아들에게 외면당한 진짜 어머니의 비극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지훈이 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의 진심 어린 회개는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박미란은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고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해외로 도피하려 했고 미리 빼돌려둔 비자금을 이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정서연, 이지훈, 너희는 나를 파멸시켰어. 나는 절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미란은 공항에서 도피를 시도하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서연과 지훈은 그녀의 도피 계획을 미리 알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마라는 공항에 미리 잠복해 있다가 박미란의 냄새를 맡고 그녀의 위치를 경찰에게 알렸다. 마라는 박미란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고
그 틈을 타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다. 젠장 이 빌어먹을 개까지 날 방해해 박미라는 마라를 발로 차려 했지만 마라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수갑이 채워진 박미라는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녀의 화려하고 위엄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탐욕과 죄로 얼룩진 추악한 본성만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이 한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녀의 비명은 공항 로비를 가득 채웠다. 박미라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은주 납치 감금, 명예도용, 사기, 그리고 서연의 유산에 대한 책임까지. 그녀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재판 결과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이 사건은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지우는 친어머니 한은주의 간병에 전념했다. 한은주는 오랜 감금 생활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지만 아들 지훈의 지극정성 보살핌 덕분에 점차 활력을 되찾았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삶의 희망을 되찾았고 지훈에게 못다한 사랑을 쏟아주었다. 지훈 또한 어머니를 돌보면서 지난날의 나약함과 죄책감을 치유해 나갔다. 서연은 모든 싸움이 끝난 후 깊은 허무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기에 대한 슬픔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아기가 그녀에게 남긴 용기와 힘으로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지우는 서연에게 끊임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는 진심으로 서연을 사랑했고 자신의 나약함을 반성했다. 서연은 지훈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로 발전했다. 마라는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라는 서연과 지훈, 그리고 한은주의 가족이 되었다. 마라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언제나 그들의 곁을 지켰다. 마라의 존재는 그들에게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지하동굴은 이제 더 이상 음산한 기운 대신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고은우 박사의 발표를 대서특필했다. 잊혀진 공주의 진실, 용의 눈물, 고대 문명의 숨겨진 힘, 역사를 바꾼 고고학적 발견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지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 속에서 이수연 공주의 비극적인 삶과 고은우 박사의 용기 있는 행보에 열광했다. 은우는 일약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의 얼굴은 뉴스 채널마다 등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관심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진실을 완전히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이수연 공주의 유산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신지호 교수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선조들이 대대로 용의 눈물의 힘을 탐했고 이수연 공주를 모함하고 봉인했던 일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뒤를 이어 용의 눈물을 손에 넣어 절대적인 힘을 가지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자백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신 교수의 탐욕과 잔혹함에 경악했다. 그의 자백은 은우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김정우 교수의 실종 또한 신 교수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김정우 교수는 고태석 교수와 함께 용의 눈물의 진실을 파헤치다.
신 교수의 방해가 심해지자 잠시 숨어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교수는 그가 진실을 폭로할까 두려워 그를 납치하고 감금해 왔던 것이다. 김정호 교수는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비록 오랜 감금으로 건강이 많이 상했지만 그는 은우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아버지 고태석 교수의 마지막 순간을 증언해 주었다. 그는 고태석 교수가 용의 눈물을 숨기고 은우에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증언했다.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자 이수연 공주가 봉인되었던 석관과 진실의 거울은 국가적으로 중요 유물로 지정되어 안전하게 보존되었다. 정부는 용의 눈물의 신비한 힘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 연구팀을 꾸렸지만 은우는 용의 눈물이 인간의 탐욕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용의 눈물이 치유와 조화를 위한 도구이며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주장은 전 세계 학자들과 다중의 지지를 얻었다. 은우는 고고학자로서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수연 공주의 기억과 지혜를 바탕으로 고대 문명과 용의 눈물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의 연구는 단순히 유물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조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는 용의 눈물의 힘을 이용하여 자연을 치유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 강준호 기자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다. 그는 단순히 특종을 쫓는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었다. 그는 은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때로는 진지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둘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끼며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이어갔다. 마라는 은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마라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마라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우의 삶을 변화시키고 위험에서 그녀를 구해냈으며 때로는 진실을 향한 길을 안내해준 특별한 존재였다. 마라는 은우의 가족이 되었고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수연 공주의 이야기는 전설을 넘어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공주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녀의 지혜를 본받으려 노력했다. 고은우 박사는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은우는 마라와 함께 발굴 현장이었던 언덕에 올랐다. 이제 그곳은 평화로운 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의 흔적은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은우는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과거의 상처가 없었다. 대신 공주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빛을 보게 되었어요. 은우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라는 은우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마라의 따뜻한 눈빛 속에는 말없이 전해지는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은우는 마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주의 유산은 그녀의 안에 살아 숨쉬었고 용의 눈물의 빛은 그녀의 길을 영원히 비춰줄 것이다.